그러니까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색상 4, 5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이게 파워포인트 잘 가지고 전체 리뷰를 하고 난 뒤에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10시부터 12시까지는 테스트 마린 폴스 매직 스캔을 이용해서 분석 방법을 볼 것이고, 점심 먹고 난 뒤 1시부터는 디스프레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흔들게 하는지, 또 NCBI에 있는 퍼블릭한 디스프레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매드 스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리아든 지노미스타에서 나왔던 그 테스트 마리큐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리아든 아이의 핵심 코어 기술이고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작년 12월 8일 LCBR라는 그 전화회사에서 아리아든 지노미스를 합병했던 이유도 다른 데이터베이스보다는 그냥 테스트 마리 툴이 훨씬 더 이렇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툴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합산이 없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이유죠. 2002년도부터 해갖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 업그레이드 진행시켜왔고, 이 텍스 스튜디오는 지금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주 개발자들이 러시아계 미국인들입니다. 여기서 공개들이 강하신 분들이 40-50여 명이 10여 년 전부터 이것만 개발하고, 그리고 생물 정보하는 어떤 회사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다양한 어떤 분석도 하고 있고 툴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CLC 바이오 같은 경우는 툴이 상당히 많고, 크게 보면 CLC 내용급연치, 지원급연치가 한 10가지가 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보면 홈페이지에 막 40-5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많은 어떤 그 툴들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아든 지노미스타는 이 텍스 스튜디오하고 텍스 마이 툴, 매스캔 두 가지만 계속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개발 회사가 아니었고, 원래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 이용해서 드러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육종회사들, 동산소라든지 그런 큰 육종회사들한지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들하고 같이 그런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드러그 타겟 발굴이라든지 육종에 관련된 마크를 찾는다든지 그걸 갖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하다가 이게 그 시스템화시키고 이제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패키지화가 돼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된 겁니다. 맞아, 지금도 이제 그 NCBI라든지 그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렇게 큰 대규모의 그 제약회사들이라든지 그런 리서치 기관들하고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러면 이 테스트 많이 필요하느냐? 자, 사실 우리가 모든 그 연구비를 가지고 모두 실험을 해보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런 형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NCBI 포맷에 있는 논문들은 첫째로 그 일반 그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고민을 거쳐가지고 결과를 산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산출을 하다가 많은 리뷰들에서 다시 검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 정보를 모아놓은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실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실험되어 있는 결과를 갖다가 정제된 결과를 뽑아왔으면 내가 새로운 연구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처음에 논문 그 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논문 리뷰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논문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또 추가할 것인지 연구를 진행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리트러처 테스트 마이너한 것은 앞으로 가면 할수록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마이너 갖다가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 스테이션이 중요한데, 그래서 예전 NCBI도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텍스트 마이너가 빠르게 하는 방법들이나 어떤 가이드도 있었고, 저도 이렇게 그런 거 세부 정보 수업을 한 2-3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NCBI 펌웨어에 들어가서 이런 단순하게 쿼리만 다니는데 그걸 리미트 기능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추출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펌웨어에 있는 몇 가지 메시텀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분석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NCBI 펌웨어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마이 시그널 해가지고 그 사이트 계정을 등록시키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쿼리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새로 추가될 때마다 저한테 메일로 날아온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퍼블릭 툴보다는 상용한 툴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속도가 빠르고 보관적이 있고 정확성이라든지 릴라이블도 있고 또 유연하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CBI 논문이 많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만큼 많냐. 지난 말씀드린 2천만 건이 넘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2천만 건이라고 하지만 그 개수로 상당히 많은 그 저널 수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 업데이트되는 저널 수가 얼마나 되느냐.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한 달에 업데이트되는 수는 7만 5천 건이라고. 그리고 매일 데일리,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바뀐 거 없는 것 같지만 데일리 4천 건 정도의 논문들이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스로 인해 가지고 레드스캔은 방금 보여드렸던 5가지 스피드라든지 포괄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대화 시간 형태를 지휘를 만든다든지 4가지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지수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예를 들어서 918건의 업셋이라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안에 7,700개 센텐스를 갖다가 분리해가지고 엔터티 디렉션을 뽑아내는데 실제로는 한 2분 정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1000편 정도를 녹음하는데 한 2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좀 대규모의 서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터넷이 좋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 NCBI가 또 논문들 다 받아오고 있으면 괜찮아도 서버 같으면 이틀이면 2천만 건의 논문들 갖다가 테스트 많이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테스트 많이 하는 어떤 그 연구 과제에 심사들 하고 있는데 속도를 이렇게 따라가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어떤 국내에서도 하시는 몇 분들 보게 되면 그냥 범용적인 어떤 테스트 마이닝이 아니고 특정 미생물에 대해서만 논문을 모아 수집해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 특정 식물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리아드 지노믹스의 테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어떤 지노믹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게 포괄성이 있고 속도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2011년도 대학교 나는 이제 테스트 마이닝을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이제 그 리뷰 아티클 리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리뷰 것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또 검증해 볼 수 있는 논문 업체가 25건이 있다. 그리고 1년 365일인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200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런 리뷰어들이 약 석사급 이상 리뷰어들이 500명 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2천만 건 논문들가 논문을 다 이렇게 테스트 많이 해가지고 그냥 해보면 사람이 수작하다니 2018년이 돼야 7년 정도 이상이 걸려야만 다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작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매일 업데이트되는 것을 갖다가 그 유지에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한 달에 2만 5천 건 되는 어떤 논문을 갖다가 업데이트 할 거면 180명 정도의 퀄리파이드 된 리뷰도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매뉴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매뉴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도 회사 보면 인도에 하나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는 리뷰가 500명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가 돼서 인도 전체에서 우수 벤처 기업으로 선정도 되고 자기들이 만드신 거 하버드대라든지 몇 군데에서 납품된다고 하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할당을 했어요. 식물 파트, 동물 파트, 곤충 파트 해가지고 거제사들이 박사학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논문들을 다운받아가지고 리뷰해가지고 이런 릴레이션 관계라든지 추출한 그래서 상당히 저걸 저도 좀 쇼킹했고 그래서 진짜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데이터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오류도 많았고 물론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때가 사실 2000년도, 7년도 논문까지만 서비가 됐고 그 이전은 논문 서비 못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더 뽑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뉴얼로 이렇게 프레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세트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로 이제 원하는 것들은 풀테스트 저널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풀테스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메소드라든지 디스커션이라든지 이터레이션 그런 어떤 정보들 안에 있는 그런 인터레이션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업세트만 와가지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다른 기본적인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지만 안에 있는 메소드라든지 디스커션을 해보면은 글을 쓰는 오서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정리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걸 다 보기 힘들어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드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그 리뷰들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리뷰어들하고 바이올리스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를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수작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딕셔너리를 계속 커스터마이즈 합니다. 새로운 알리어스 있으면 새로운 알리어스 집어넣고 그리고 실제 나온 결과치를 또 검증해보고 계속 큐레이션 하면서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논문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사람이 그 논문 읽고 추출하는 정도의 에러에 비슷하게끔 에러율이 많이 낮아졌다고요. 그다음에 이런 풀 테스트를 저널도 마찬가지로 약 24시간 안에 모든 저널 읽고 이제 테스트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이제 달라지면 안 되겠죠. 리뷰들이 기분에 따라가지고 어제는 나는 여자친구 헤어져가지고 기분 나빠서 술 많이 마셔왔는데 오늘 잘 안 되더라. 그래갖고 뭐 25편 읽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25편 중에서 좀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한 10편 정도는 엉망을 읽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런 것들이 사람하고 기계의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테스트 마이너스를 쓸 수 있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자체 우리가 컴퓨터 자체 하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펌매드랑 아이콘도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PCS 스튜디오에 설치해 보면 에디스케이라는 아이콘이 있어가지고 그걸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되면 이와 같은 첫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 안에 보면 Show Code for PubMed, Biomed, Central, Highway, 구글 스칼라, 구글 몇 가지 우리가 많이 쓰는 특히 테스트 많이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웹사이트 갖다 바로 링크를 실행하면 클릭하면 바로 웹페이지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컬러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 논문들도 바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바로 테스트 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를 넣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실제 테스트 마이닝 결과치라도 보여주면서 그 결과치들이 이런 테이블에 들어 저장이 돼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치들을 갖다가 또는 비주얼라이징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릴레이션 관계와 엔티티들을 갖다가 배스위스를 통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술지의 런 매드 스캔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매드 스캔이 뜨게 되고요. 이게 초기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단에 그 메뉴바가 있고 그다음에 펌매드를 클릭하고 있는 그 클릭창이 있고 요거 이제 프로젝트 폼이 있고 current page, pane, 또 non relation pane. 자, 이게 뭔지는 실습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 페인에 보게 되면 여기 클릭하시면은 지금 딕셔너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딕셔너리가 플랜트하고 마말리안 두 가지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폴트로 이렇게 마말리안 스탠다드 카트리지 휴먼 마우스 네스트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플랜트를 대상으로 테스트 하고 싶을 때는 밑에 있는 그 플랜트 카트리지를 실렉트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보면 릴레이션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익스펙트 릴레이션하고 포커런스가 있는데 우선 릴레이션을 선택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set my leading interest 같은 경우는 테스트만 할 때 우리가 특정 어떤 그 다큐만 주게 되면 그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커리를 다 단어를 다 뽑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그 커리라든지 결과치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분석하기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커리를 갖다가 이렇게 트랙, 플래그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nd My Leading Interest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갖다가 올려주면 오라다 이런 플래그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찾은 결과치에서도 이런 플래그 힌트가 달려가지고 이것만 찾아서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다이제스트 패널 같은 보시는 이런 아이콘들이 뭔지 나타나는 범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위스 들어있는 그 프로틴 아이콘하고 이 매드스캔에 있는 프로틴 아이콘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이제스트 페인 레전드를 누르면 여기 보이시는 아이콘들의 레전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플래그,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플래그 달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는 건너뛰고 내가 찾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우리 질병 찾으러 갈 때 그 질병 관련된 것 암에 관련된 것 많다면 암 말고 다른 어떤 질병들을 포함해서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disregarding entity and relation이 있습니다. 여기에 캔서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면은 특정인 유저가 암 말고 다른 질병 관련된 애들이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 중에서 내가 원치 않은 정보를 빼고 여러 가지 정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naging trackable entity 하면 내가 지금 이제 찾고자 하는 부분들을 또 우선 제외하고 찾고자 하는 부분들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 popular destination을 클릭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PubMed, Bioweb Central, Bioweb Press, 그 다음에 구글 스칼라, 구글 웹사이트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즐겨찾기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바로 PubMed 보면 상단에 그 웹 주소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소창을 넣으면은 우리가 그 등록되어 있는 어떤 저널 사이트 들어가지고 로그인해서 바로 테스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서치 PubMed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 웹사이트에서 PubMed를 검색한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고 우측편에 그 커런트 페이지하고 논 릴레이션 페이지가 테이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쿼리를 넣게 되면 여기 대해서 몇 편의 업무들이 있는지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보여지는 웹페이지에서 마말리아 디시전을 위해서 테스트 마인 결과들이 우측 상단 테이블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 내에서 테스트 마인 결과치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이 상단에 있는 페이지의 결과치는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찾았던 페이지에서 결과치를 나타내고 또 다른 어떤 검색 쿼리를 가지고 또 찾은 걸 같이 합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추출되어 있던 결과치를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논 릴레이션 테이블로 옮기시고, 그 다음 또 페이지를 다른 바꾸셔가지고 그 추출된 결과치를 여기서 얻어서 또 내리시고, 그래서 이 하단 부분을 계속적으로 축적하시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되는지 아니면 어떤 릴레이션 관계를 어떤 추가할 때마다 변경되지 않고 결과치를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 PubMed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그 세팅을 하다가 타이틀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업셋을 다 볼 것이냐, 아니면 한 페이지에 보여지는 업셋이라든지 그런 타이틀 개수를 5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200개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에 따라 가지고 보여주는 화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화면에 따라서 보시는 커런트 페이지를 결과치가 달라지도록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논문들이 8,000개 이상 뭐 이렇게 8,000개 된다. 그러면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그 개수가 200개니까 40페이지를 넘어가야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귀찮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시면 Send to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 전체 8,000개의 업셋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NCBI 다운로드 받은 걸 갖다가 매드스캔을 해가지고 테스트만해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PassSD라든지 매드스캔이 없는 PC에서도 없는 PC에서 웹사이트에서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나중에 매드스캔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이 분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검색하게 되면 좌측 상단에 Reading Structured for this Page 해가지고 내가 넣어주는 쿼리에서 그 앞부분에 있는 1000개의 업셋만 뽑아서 출처 테스트만 할 거냐, 아니면 말씀대로 약 65개의 전원사랑 그 해당 페이지에 있는 수만 개의 논문들 중에서 임의로 내가 넣어주는 쿼리하고 유사한 논문들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50개를 갖다가 출처해서 보여줄 것이냐 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데 둘 중 선택해서 결과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1000개 업셋을 추출해서 이렇게 커런트 페이지에 나타나게 하고, 이 결과치를 갖다가 하단에 내리고, 다시 또 검색을 하게 되면 또 이런 분산망이 뜨니까 두 번째 있는 임포트 50개 풀테스트를 클릭해서 또 50개의 저널들을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결과치를 커런트 페이지에 나타나는 걸 또다시 추가해주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금 보여드렸던 1000개 업셋을 다운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50개 풀테스트를 다운받아서 하든지 하면 이런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결과치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이트 센텐스 해가지고 PubMed ID 그 다음에 땡크하고 PubMed ID가 있고 이게 센텐스 1 ABS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상단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포맷 논문의 아이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센텐스 1 ABS는 업세트 중에서 몇 번째 센텐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다 읽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는 논문인지 그 부분에서도 몇 번째 센텐스인지 갖다가 바로 제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 검토를 할 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내가 찾고자 하는 커리하고 일치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커리에 대해서 알려져 있을 때는 빨간색을 제시하고 있고, 또 요 그 문장에서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어떤 커리들과 그리고 릴레이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황금색, 금색 형태로 문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커런트 페이지 다이제스트 부분에 요 결과치들이 저장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좌측 자체 있는 부분이 칼럼이 요와 관련된, 즉 TP53과 요 플라즈마에 관련된 논문들이 몇 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엔티티 1이라고 하고, 칼럼이 여기 있는 것은 엔티티 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걸 갖다가 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TP53이 네오플라즈마에 대해서 어떤 릴레이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어떤 릴레이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게 되면은 25개의 릴레이션과 205개의 그 엔티티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하나하나 어떤 엔티티를 사이했을 경우에 수백 205개의 엔티티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릴레이션 관계는 25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티티가 많더라도 보면 릴레이션이 하나 25개밖에 없다는 것은 특정 어떤 엔티티 릴레이션 관계가 하나의 논문이 아니고 수십 개의 논문이 그 서포트 한다면 그걸 갖다 카운트했을 때 우리 하나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25개 릴레이션을 줄여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측에 보시면은 큐에 should sort by the count, sort by entity 1, 2 릴레이션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여져 있는 그 페이지에서 다이제스트한 결과치를 갖다가 하단으로 내릴 때 이런 소트를 이용해 소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내리시면 쉽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추출해갖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이제 패스위스로 가기 전에 테스트만 결과치에서 그 추출되어 있는 방금 보시던 TP53과 네오플라즈마 관계 있다는데 우리 정말 어떤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또 가운데 있는 어떤 탐색기 창을 클리어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어떤 그 메시지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릴레이션 관계라든지 엔티티 관계를 제시하고 있고요. 상단에 보면 이런 아이콘들이 다양한 툴이 있어가지고 클리어 보시면 이 릴레이션이 어떤 센텐스, 어떤 논문에서 추출되는지를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TP53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디지즈만 모아서 하단으로 내리고 이 결과치를 가지고 어떤 패스위스에서 뿌려서 비주얼라이즈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간단합니다. 다음 하단 부분 테이블을 다 선택해가지고 우측키를 누르면 Send to 패스위스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눌러버리면 결과치를 하다 패스위스에 비주얼라이즈 할 때 먼저 어느 디렉티브 처리할 것이냐가 묻게 거기에 따라가지고 설정해 주면 다음 인덱스만 클리어하게 되면 결과치가 바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쉽게 이런 그 Send to 패스위스 하지 않고 현재 내가 패스에 클릭이 있는 상태에서 내 스캔을 특정 내가 원하는 형태만 가지고 마우스를 들고 다음만 옮겨버리면 바로 거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새로운 비주얼라이제이션 테스트 들어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NCBI 펌매드를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 매스캔을 보면 또 하단에 퀵 임포트 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쿼리를 넣게 되면 그 쿼리에 해당되는 그 논문들 상위 1000개의 논문을 갖다가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쓰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밑에 있는 구글 스칼라라든지 그다음에 30개 구글 히트라든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쿼리를 넣으시면 그 구글 스칼라 중에서 내가 넣은 쿼리에 해당되어 있는 저널들 갖다가 30개 추출해가지고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특정 어떤 쿼리를 넣었을 때 해당되는 논문 4,000개, 6,000개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1,000개 말고 난 다 받아서 하고 싶다. NCBI 그 데이터 가지고 샌드투 해가지고 테스트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좀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 패스위스에 임포트에 보면 Relation from literature by web scan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메시지 창이 새로 뜨고 여기에서 이 쿼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쿼리 창인데 제가 비밀을 다시 한다했습니다.
요걸 할 때 뭘 하려고 하냐면 어떤 특정 일자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커큐민이라는 어떤 컬에 대해서 찾아갖고 논문을 다운받아 달라 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커큐민 2003 그다음에 꺽쇠하고 PDAT 그다음에 콜론하고 2004 그다음에 콜론하고 그다음에 꺽쇠하고 PDAT라는 것은 퍼블리케이션 데이트입니다. 요거는 약어는 NCBI 포맷으로 하면 베시텀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오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AU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퍼블리케이션 데이터는 PDAT 나타나든지 그것이 약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걸 맞춰가지고 정리해 주시면은 쉽게 NCBI 포맷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빠르게 바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어떤 그 디렉토리에 이 결과 설정할 것인가 그만 설정이 되면은 포맷을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 텍스트 offset을 다 뽑아가지고 여기다 비주얼라이징까지 바로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장점이 꼭 웹사이트 말고도 보통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특정 디렉토리를 선택해가지고 그 디렉토리 폴더 안에다가 많은 PDF라든지 보드라든지 그 논문들을 위해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따가 특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그런 문헌들을 가지고서 해보고 싶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드스케일의 그 좌측에 파일지를 보면은 좌측 메뉴에 파일 임포트 다큐멘트하고 임포트 디렉토리하고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논문에 대해서 보고 싶을 때는 임포트 다큐멘트 클릭하시면 되고 특정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그 다큐멘트에 대해서 보고 싶다 할 때는 밑에 있는 임포트 디렉토리하고 다큐멘트 클릭하시면 그 안에 있는 논문들 전체를 갖다가 PDF든 워드든 뜯어가지고 아까 보셨던 형태로 커런트 페이지에 결과치가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페이지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결과치들은 이 스포트 커런트 페이지 다이제스트하고 이 스포트 논 릴레이션에서 가까이 있는 결과치들을 갖다가 패스티를 좀 쓰기 힘들다 그럴 때는 바로 이것을 스포트 해놨다가 이 결과치가 확장자들이 이제 R&D로 되는데 그걸 패스티에서 다 불러들여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드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 마일 툴이고 그리고 매드스케일 안에는 매드스케일 리딩 세트라는 게 있고 이 안에는 보면 간단하게 어떤 그 디션이 사용할 것이냐 내가 마마리언에서 테스트 마일 툴하고 싶을 때는 마마리언 카트리지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디셔널 카트리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카트리지 선택하면 되고 플랜트에서 하고 싶을 때는 플랜트에 대해서 선택하고 안 됩니다. 왜 크게 나누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의 어떤 플라워링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동물에서는 캔서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연령 때문에 식물군하고 동물군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분시켜가지고 디션을 만들고 카트리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할 때도 보면 내가 그 마마리안 카트리지 선택하고 식물 동물을 선택했었고 차례적 결과치하고 또 식물 카트리지 가지고 식물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하고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연대 때문에 얘들이 그 디션을 할 때 마마리안과 그 플랜트를 구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시스트를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검색을 다 같이 해볼 거니까 물론 한 도중에 같이 보시면서 다른 툴을 넣어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갖다가 제가 뭘 했냐면 밀크 프로덕션 인 카우 소에서 밀크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자들이라든지 모지라든지 그런 걸 볼 거고 그다음 또 이외에 스프레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밀크카우 밀크 프로덕션에 관련된 익스프레션 칩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려고 커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밀크 프로덕션 인 카우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툴즈의 런 웨스턴 리더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외국된 처음에 시작하시면 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인지 리딩 세팅을 보겠습니다. 좀더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그 카트리지하고 플랫 카트리지 두 개 나눠져 있으니까 플랫 없으니까 예, 플랫 없으면 저희가 어제 설치할 때 플랜트는 안 하고 아말레만 설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플랜트가 기본 아말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릴레이션 익스트레이션이 디스트랙트 릴레이션하고 코어크로스 팩트가 있는데 릴레이션을 선택하십시오. 코어크로스 선택하면 여러 불편한 분 많기 때문에 설정해 놓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그 add custom dictionary identity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실습을 해봅니다. 이 딕셔너리 없는 새로운 어떤 용어를 넣을 때 사용되는 방법들인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용어 있고 클로즈를 하시고요. 두 번째, Send my reading interest라고 그려보십시오. Send my reading interest를 넣으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주제에 해당되는 어떤 문자라든지 뭐 디지털 넣고 난 뒤에 그에 어떤 정보가 있으면 내가 어떤 커큐멘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다. 그럴 때 이 디셔너리에 커큐멘 정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커큐멘이나 어떤 컬을 가지고 검색한 결과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 뒷발이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Focused Information Extraction 하고 밑에 보면 Disregard Literacy and Relation 보면 이 두 가지 뭐냐면 위에 있는 그것은 특정 컬이 하나 넣었을 텐데 밑에 것은 특정 컬에 대해서 릴레이션까지 포함시킵니다. 이런 릴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테스트 많이 해달라는 것이고 그 밑에 하단 부분은 내가 넣어준 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릴레이션에 대해서는 테스트 많이 할 때 그 부분 배제를 하고 추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은 저도 잘 쓰셔야 하는데요. 일단 맨 위에 있는 이런 트랙 엔트리 바이 하이라이트만 먼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있는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스캔 들어가지 않고 이 안에서 특정 컬을 넣어가지고 리포트에 찾아보는 부분이고요. 맨 하단에 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넣어주려고 하는 컬이가 디지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있는 여기 Population Destination에서 Some Search 포맷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서치 포맷 하면 이렇게 화면이 똑같이 나오죠. 보시면 이 화면이 이 화면하고 그 화면은 다릅니다. 똑같죠? 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또 매드스케일을 운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매드스케일에 있는 그 포맷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포맷에 있는 그 웹사이트 그대로 불러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드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드레스 주소가 지금 NCB의 포맷 주소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불러와서 보는 것이고요.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어디 밀크 프로덕션 인카우로 갔는데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엔터키를 누르고 있죠. (6,334)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NCBI 포맷을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매드스케일 포맷이라는 따로 아니고 말 그대로 NCBI 포맷에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334건인데 여기서 지금 이 페이지 내에서 테스트만 해보니까 FR이라든지 OST라든지 몇 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걸 다 같이 한번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offset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적용해보면 딱 50개 나오는데 여기서 아직 릴레이션 관계를 뽑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6334건 중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엔터키를 치시면 이렇게 시초 컷, 이니셜 컷 버티스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임포트 1000개의 offset를 갖다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지금 프로세싱하고 다운로딩이 1000개의 어떤 offset을 갖다가 지금 자동으로 다운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운받은 결과치 그러니까 그런 문서를 갖다가 따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다운받아서 인덱싱 해가지고 DB에 넣고 그 웹사이트 보시면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잘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안 되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 연구원에 가서 제어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고 이상한 캐릭터가 깨지면서 결국 세팅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요. 패스 스튜디오하고 매트스캔이 한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 받아 저장할 때 그런 어떤 특정 디렉토리 저장되는데 로깅이 아마 화면이 로깅할 때 아이디가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로깅하다가 좀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로깅이니까 컴퓨터 로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팅 바꿔줘가지고 하면은 로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갖다가 디렉토리를 집어넣을 때 한글화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넣으면 나중에 그 디렉토리를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인식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워크에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디렉토리를 넣으셔가지고 분석하시기 좋습니다. 요거는 그런 한글 인식 못하는 에러인데 아직까지 워크레이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서 텍스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빠르면 빠른 만큼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지죠. 로깅이 안 되신 분들은 컴퓨터를 갖다가 다른 컴퓨터에 이제 그 처음 우리 컴퓨터 로깅할 때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된 계정으로 된 컴퓨터를 갖다 설치하셔가지고 보시면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 데이터 가지고 패스에 넘기고 또 50개 풀테스트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보는 거 있습니다.
50개 풀 때 받을 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혹시 다 나오신 분 있습니까? 예, 다 나오셨죠. 여기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추출했던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2,100건의 인풋 시퀀스를 넣어가지고 6,217건의 마크업 엔티티 만들었고 보니까 233초 정도 걸리더라. 그래서 이거 보시면 또 1000개의 업셋라다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테스트마이스 뼈가치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빌드 프로덕션에 관련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빌드 프로덕션에 관련된 것만 보고 싶을 때는 또 소팅해서 보시면 필요한데 일단 이 부분에서 뷰에 보면 sort by count가 있고 entity 1, and 2가 있습니다. entity 1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칼럼에서 알파벳으로 소팅이 되고 있고 이걸 보시면서 이 칼럼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 프로덕션에 관련된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선택을 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ort by and 2를 하게 되면 이걸 중심으로 되게 됩니다. 일단 분석되어 있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첫 번째 펌매드 해가지고 펌매드 아이디어가 되어 있고 센텐스 3 어베이스가 되는데요. 이건 B 노멀의 abstract 세 번째 센텐스에 대해서 추출해가지고 지금 프로덕션에 관련된 컬에 대해서 해당되는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펌매드 아이디어에 관련된 게 아닌지를 클릭해 보시면 이 논문이 뜨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센텐스는 마침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이어리 프로듀스고요. 여기서 세 번째 있는 문장을 추출해가지고 나온 결과책입니다. 최근에는 업그레이드 된 것은 업셋 말고 풀테스트를 넣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이게 머티리얼 부분이 있는지 메소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까지 추출이 가능하다는데 제가 그런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업셋 말고 풀테스트를 넣었을 때 이게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좀 더 테스트만 결과치를 검증하기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모아진 애들 갖다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컨트롤해 보겠다 싶을 때는 보시는 리포트를 한번 클릭해보죠. 리포트 클릭하면 방금 전에 봤던 테이블 형태되는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센텐스라든지 오가니즘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이블 형태를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리포트를 바꾸셔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옵션들이라든지 메뉴바들이 있는데 그것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니까. 닫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패스웨이에다 넘겨서 어떤 분석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일단 요 전체를 다 선택할 때는 선택해서 내려오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Add All을 누르시면 Add All을 누르면 다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상단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하단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나는 그런 릴레이션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선택하시고 Add Selective를 누르시면 나 선택한 부분만 내려와서 보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참 위크 프로덕션 관련된 정보를 저는 모르니까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베스트에 넘겨서 하나 1차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아까 50개 풀테스트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고 일단 여기서 베스트에 넘기려고 하면은 선택한다 컨트롤 A로 선택을 하시고 우측을 눌러보시면 Send to Persisted가 있습니다. Send to Persisted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죠. 그래서 이 분석 결과치를 어디에다 정할 것이냐 하는데 전 프로덕트 여기다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두 번 여기 보면 어드밴스드 옵션 해가지고 두 개가 그 라디오 버스인데요. 첫 번째 only import pathway and group import destination 폴더가 있는데 그거하고 밑에가 뭐가 차이나면
요 위에는 방금 전에 그런 분석되어 있던 결과치를 가지고 그래프를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정보만 저장할 것이냐. 밑에 거는 네트워크 정보도 제시하고 그 해당되는 하나하나 엔티티를 다 제시할 것이냐,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밑에 걸 하면은 그 디렉토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할 필요 없이 주로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세 개는 뭐냐면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프로틴 인덱스 개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틴 인덱스 개수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정보가 있으면 기존 DB하고 검토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면 업데이트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업데이트 하도록 했고, 이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되면 내가 지금 테스트만 찾았던 것들한테가 기존 마만의 데이터에서 업데이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하실 거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들어가는 뒤에 다시 다음으로 클리어. 다음 클리어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뜨는 거예요. 오브젝트 업데이트가 몇 건이 됐고 디렉션이 70하고 몇 건이 됐다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좀 업데이트 개수가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아마 기존 업데이트 개수 가지고 그거 비교해보서 새로운 게 더 없어서 이제 잡힐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침을 클리어해야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저장했던 디렉토리 가보십시오. 디렉토리 가면은 어떤 이론들이냐면은 MR 해가지고 날짜하고 시간을 듭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파일을 저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지금 비슷한 시간입니다. 지금 14일날 지금 10시 55분 33초에 한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아까 1000개의 엑셀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밀크 프로덕션 관련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시메트리 레이아웃을 보고 여러분들 좀 확장하고 드로잉 관련돼서 어떻게 같이 한번 보시니까 좀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저는 이걸 저장을 포지션 offset 하겠습니다. 그 offset 하고 풀테스트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장해가지고 offset된 거하고 풀테스트 받은 거다 합쳐서 패스리스트를 여러 가지 합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똑같이 한번 검색했더니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커리를 엔터 키를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누르시고 두 번째 있는 import 50개 풀테스트 이걸 한번 다 같이 클릭해 보십시오. 이게 한 100분 걸릴 거니까 지금 한 5분 정도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개 풀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메일로 지금 이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화를 중에서 그 50개를 추출해서 이에 관련된 프로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우리가 1000개 offset만 뽑았을 때는 보시면 70 레이팅 디렉션에 719의 엔티티인데 50개의 전화를 갖다 풀테스트 가지고 보니까 딜레이션은 139개 딜레이션과 870개 엔티티가 있죠. 풀테스트라면 훨씬 더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풀테스트를 다 선택을 해서 Send to persist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디렉토리 넣어가지고 저희 봄철에 그 환절기에 고가로는 이것 때문에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합니다. 아까보다 좀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또 애들 대한 어떤 개수도 더 많이 나고 예, 다 데이터 나오고 마찬가지로 하면 지금 했던 시간 맞춰가지고 11시 10분, 11시 10분이죠. 이걸 클릭해서 보면은 아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나왔는데 이것부터 저장을 세이브에 저기서 다시 50개 가겠습니다. 이미 50개 선택했기 때문에 또다시 50개를 준다면 그 결과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실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이제 업세트하고 이제 풀테스트 50개 받은 거 가지고 일단 똑같은 커리로 해서 뽑은 것들이니까 이거 두 개 합쳐버리면 되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방법들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걸 카피해서 새로운 패스에 카피하고 하시면 이렇게 전체 양상을 두 개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루틴하게 한다면 어제처럼 두 개의 패스를 선택해가지고 우측을 눌러서 유니언 실렉트 패스를 하셔도 되고 어떤 현상도 없습니다. 결과치는 동일한 결과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프로덕션에 관련된 어떤 유전자를 갖다가 여기서 검색을 찾아가지고 먼저 패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NC의 폼매드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저널에서 해당되는 걸 뽑아서 하고 또 풀테스트에서 뽑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분석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게 새로운 저널들 받을 때 어떤 시료 보냐면은 저희가 필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랩 내비게이션 터를 해가지고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 설치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카우라고 하면 해당하는 어떤 그 정보를 찾아가지고 제시해 주는데 제가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을 쭉 이렇게 뽑아주고 있죠. 그래서 선택하면은 해당되는 논문들 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안 비쌌던 것 같습니다.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카드를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널들 갖다가 미리 지금 다운받아 있는데 다운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만 하느냐고 있습니다. 밀크 프로덕션 인 카우에 대해서 6,334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난 일단 잠깐 말고 난 일단 다 받아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가장 본연의 방법은 여기 보시면 send2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어디에 create 파일 갖다가 그냥 어디를 저장하겠다라고 하고 저장하면은 특정 디렉토리 안에 천여 개의 전화들이 해커에 대한 offset만 드리게 있습니다. 네, 다 받으셨나요? 이걸 보시면은 첫 번째 같습니까? 지금 제가 다운받을 때 뭐냐면 이 상태에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 보시는 그대로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에 대해서 두 번째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받으실 때는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offset를 선택해가지고 아까 하신 것처럼 세트 프로 하시면은 offset만 다운받아가지고 테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들리겠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운받으신 파일 가지고 테스트 많이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상단에 있는 로드가 있습니다. 로드를 클릭하시면은 다운받아 있는 부분을 다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은 밀 프로덕션 offset라고 하는데 뭐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보면은 비록 그때 그 타이틀하고 음악이 없지만은 원에서도 6,000건이 넘기 때문에 6,334건이 있죠. 여기서 결과치를 뽑아서 이렇게 커런트 페이지 다이제스트 부분에 시작하도록 됐습니다. 하나의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은 웹사이트에서 우리 포맷을 다운받았을 때는 나중에 결과치기 포맷 아이디가 다 링크가 되는데 테스트에 됐을 때는 그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치를 뽑아서 어떤 스페셜 문서만 알고 관리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어떤 논문에 연락해서 링크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대는 단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 디렉토리에 그 논문들을 다 모아놓고 하고 싶다. 좀 PDF라든지 offset 받은 보니까 그런 식으로 offset 핸들까지 가지고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개수도 마찬가지로 6,334개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훨씬 더 (6,334개의) offset을 지금 다운받아서 해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똑같이 이런 어떤 그 텍스트라든지 PDF라든지 워드 파일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파일즈를 누르고 있어요. 파일즈 보면은 import direct document 되겠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그런 논문들이 담겨져 있는 디렉토리에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특정 디렉토리에 설정하시고 있으면은 확인만 누르시면은 이 안에 그런 PDF도 워드 파일 있으면 다 긁어서 바로 그 하나의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분석을 해서 정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타이틀만 6,000여 개의 타이틀만 가졌을 때는 39개의 릴레이션하고 514개의 엔티티가 있었고 9,100점 해보니까
321개의 릴레이션하고 1500개의 엔티티가 있죠. 1000개의 다이제스트만 했을 때는 아까 몇 개 했습니까? 그때는 아마 70몇 개 정도 릴레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좀 다양하게 바꾸셔가지고 해보시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결과치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제 보신 것처럼 엔티티 테이블 뷰라든지 릴레이션 테이블 뷰를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필터링해서 제거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들이 특정 티슈에 해당되는 지금 릴레이션 테이블 뷰에 보면 보관이 있습니다. 특정 티슈에 해당되는 그것만 뽑아주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티슈에 있는 그런 유전자라든지 릴레이션만 뽑아가지고 바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선택했던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 선택된 릴레이션들만 이렇게 선들도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선택을 해서 새로운 페이지에 그다음에는 내가 선택했던 어떤 티슈에 해당되는 애들만 넣어가지고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할 바는 뭐냐면 현재 말씀드린 게 딕셔너리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단어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뽑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많이 보관이나 수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뭘 할 거냐면 그 미국 전립선 암 환자가 있는데 전립선 암 환자가 그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왜 이제 그런 전립선 암 환자가 계속 늘어날까? 그래서 식생활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식생활 환자 그 환자들이 식생활하고 전 세계 어떤 전립선 암 환자가 가장 작은 나라의 어떤 식생활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인도의 사람들이 전립선 암 환자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우리는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 김치, 마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인도는 잘하는 카레지 않습니까? 카레에 어떤 그 전립선 암 환자가 전립선 암을 억제시키는 어떤 성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정 가지고 검토해 보려는데 제가 베시스로이 커큐멘을 했던 그 카레 주성분이 커큐멘인데 커큐멘을 검토해 보니까 비슷한 게 없더라고요. 그럼 검색이 안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등록이 돼서 딱 빼지 못하는데 아마 여러 안 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새로운 단어를 넣고 빼는 걸 한번 넣고 비시라는 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스캔 들어가서 프로젝트 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맨 밑에 있는 Type of Fact에 CUMIN 한번 그리고 임포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커큐멘이 좀 나옵니까? 저는 이렇게 그 커런트 페이지 다이제스트에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나오는가요? 안 나오죠? 네, 제가 등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커큐멘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전자가 아니고 화학 성분의 스몰 몰레큘입니다. 그러면 이 화학 성분에 대한 어떤 네임이라든지 아이디를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커큐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 찾아보느냐? NCBI에 들어가서 찾아봅니다. NCBI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커큐멘이라고 같이 쳐보십시오. 자, 그러면 주국이 스몰 몰레큘이었으니까 밑에 보면 헛캠 컴파운드가 나옵니다. 네, 헛캠 컴파운드라고 크게 해보십시오. 헛캠 컴파운드 보면 이 커큐멘에 대해서 쭉 관련된 정보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맨 첫 번째는 커큐멘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CID라고 해가지고 이 커큐민 스몰 몰큐에 관련된 ID가 있습니다. 이 ID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있는 CID를 가지고 카피를 하시고 다시 매드스캔을 들어가보십시오. 매드 들어가서 브레드컴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해자면 첫 번째 있는 Change Reading 세팅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뜨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ustom Dictionary Entity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있는 Edit Custom Dictionary Entity 이렇게 클릭했죠.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셨죠? 다 들어가셨죠? 아직까지 안 되신 분이니까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NCBI 폼맷에 들어가셔가지고 커큐를 치시면은 엔트리지에서 검색했던 결과치가 쭉 나오는데 요즘에서 커큐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고 케미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하나에 보면 퍼캠 컴파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캠 컴파운드를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검색했던 커큐에 관련된 정보가 뜨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용할 것은 이 커큐에 대한 아이디입니다. 공식적으로 부여된 아이디를 갖다가 합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웹스캔에 들어가서 다시금 첫 번째 웹스캔 리드 메뉴에 있는 Change Reading 세팅을 들어가시고요. 여기 대해서 Edit Custom Dictionary Entity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뭘 하려고 하느냐. 여기 넣어주는 것은 프로테인이 아니고 케미칼이었습니다. 성모레큘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엔티티를 클릭하면 되죠. 좀 복잡하게 막 나와있죠. 프로틴 아이덴티파이 네임도 있고 프로틴 아이덴티파이 엔트리진 아이디도 있고 주 프로틴 관련도 있고 밑에 보면 스몰모레큘 관련도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프로틴 아이덴티파이 바이 엔트리진 아이디 그래서 엔트리진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프로틴 아이덴티파이 네임을 냈는데 not command라고 되어 있죠. 가능하면 이건 넣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임 자체를 우리가 잘못 넣어줄 수 있고 네임이 얼리어서 다른 얼리어서 넣어가지고 혼동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유전자 네임에 해당되는 GID라든지 어서시 넘버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아이디를 넣어주라는 거죠. 넣는다고 해서 알지 않겠지만 프로테인 컴플렉스에서는 지능 프로지 아이디라든지 마찬가지로 모든 데에서 네임을 직접 넣어주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이디를 넣어주고 그래서 제가 커큐미라고 바로 넣지 않고 커큐미라는 공식적인 아이디를 찾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스몰 몰레큘러 아이덴티파이 CAS 넘버가 있고 퍼캠의 CID가 있죠. CID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아까 정리했던 아이디를 입력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SSD에서 아이디로 이렇게 나중에 그래픽이 되면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가 뭔지를 표시해주는 디스플레이 네임을 갖다가 커큐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커큐민에 관련된 또 다른 RBS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여기다 정리를 해줍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커큐민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RBS 있다면 그것을 미리 아시면 아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테스트 많이 할 때 커큐민 A, 커큐민 B라는 것들도 다 커큐민이라는 하나의 아이디를 생각하고 테스트 많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각 구별되게 엔트리를 치셔가지고 다른 줄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커큐민만 넣고 그 다음에 애들을 한번 해보죠. 애드 하면 새로 추가됐다고 메시지가 뜨는가요? 자,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다시 애드 하면 밑에 Added Entity라고 나오죠. 그러면 커큐멘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나가 두 개가 이렇게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뭐를 했냐면 저희 회사에서 인삼에 관련된 질세노사이드 사본에 관련된 질선 타입이 상당히 40, 50개 되는데 이 디스너리가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논문을 뒤져도 테스트 많이 결과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세노사이드 타입을 갖다가 50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원리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전체 논문 몇천 편을 찾아서 질세노사이드에 대한 어떤 이펙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케미칼하고 관련된 일들 또 유전 질환하고 관련된 그걸 지금 따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따로 DB를 좀 구축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많이 했을 때 결과치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그 특정 컬이라든가 아까 보신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 디시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시고 없으면 그걸 갖다 등록하셔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갖고 난 뒤에 컴퓨터에서 마찬가지로 밑에 타입 업 팩트에 대해서 리포트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안 뜹니까? 안 뜨는 거예요? 안 뜨는 거예요? 뜨죠? 예, 예. 아까전에는 안 뜨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는 이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NCBI 포맷에서 처음에 제가 이것부터 먼저 했었으니까 근데 커큐맨하고 캔슬하고 했을 경우에 찾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페이지에서 뜨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했을 때. 근데 지금 커큐맨과 제가 등록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어떤 정보들이 그 디지털에 반영되고 그 디지털을 이용해서 논문을 그 논문을 찾아서 결과치를 뽑아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 커큐맨한테 인트레스팅 그 제가 책을 걸어놔가지고 본 것처럼 내가 지금 찾으면은 커큐맨 관련된 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많이 찾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폼에서 체인지 세팅에 셋마일 리드 세팅에 저 커큐맨을 제가 플래그를 깃발을 달겠다고 해놨는데 하면 검색 결과치들이 이런 식으로 커큐맨 관련에 대한 뜻을 되죠. 그러면 소팅을 하시면서 커큐맨에 대해서만 뽑아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귀찮으면 보시면 것처럼 여기 있는 것다가 진짜 다 긁어서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고 막 이렇게 커큐맨을 수집해가지고 해당되어 있는 지금 디지 정보는 못 가져왔네요. 어디서 그런지. 커큐맨에 해당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이런 유전자들이 있더라. 아마 등록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정보를 전혀 못 찾았을 건데 단순하게 커큐맨한테 등록하면 따라서 이렇게 뽑아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려고 하시는 것들이 그 프로틴일 것인데 프로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엔트리 진화라든지 지원 프로지아라든지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거 해당되는 맞춰가지고 넣어주시고 헐리우드를 하다가 NCBI 같은 데 찾아서 이렇게 비싼 헐리우드를 하다가 등록해 주시면 해당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한 2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테스트 많이 검색해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그뭐안 되시는 분이라든지 좀 새로운 분석을 해보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같이 바로 이렇게 직접 코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제 했든가 오늘 했든가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해보시고 점심 이후에 제가 그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들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